저희가 대중적으로 알게 된 거는 하트 시그널이라는 프로그램으로부터 네네. 나와서 아무튼 출근에도 나오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이제 모습을 저희는 방송으로 뵀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지금 지내고 계세요? 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제 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스탠포드의 MBA 석사 과정에 진학을 했고 방송 이후에 오히려 본업에 집중하고 저의 정체성을 조금 더 찾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중분들이 저를 봐주시는 이미지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게 저의 전부의 모습은 또 아니고 네. 또 저의 또 커리어의 좀 진지한 모습이나 이런 모습들이 제가 좀 더 지켜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해져서 좀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뭐 말씀드렸던 이 브레이킹 루틴이라는 이 큰 타이틀로 보자면 여러 가지 도전을 하셨는데 또 인상 깊었던 거는 페이스북으로 이제 들어가시고 또 퇴사를 하신 거예요. 저도 이제 개발자 입장으로서 그 소위 말해서 페이스북은 약간 천상계거든요. 들어가고 싶어도 잘 들어갈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네카라쿠베라는 것보다 거기는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면 갈 수 있다 이런 느낌이라면 페이스북은 약간 천상계 같은 느낌이라서 어떻게 들어가실 수가 있었고 또 왜 퇴사를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우선 제일 가고 싶은 회사였어요. 네, 2014년에 제가 졸업할 때 즈음에 가장 핫한 회사였고 네. 제가 그 전에 뭐 고등학교 때 뭐 봉사활동을 하면서 해외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디지털 격차나 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가고 싶었고 이제 고등학교 때 네. 이제 네팔이랑 이제 북한에 제가 봉사활동을 갔었어요. 네. 이제 그 나라들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가서 느낀 점들이 많았는데 이런 거였어요. 약간 제가 가서 네팔에 이제 투어버스에 앉아 있는데 네팔에 좀 어린 친구들이 다짜고짜 와서 세차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되게 무섭게 이제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이제 세차를 했으니까 팁을 달라.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해버리고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런 경우가 빈번하대요. 근데 그러면은 뭐 이제 1불, 5불 이렇게 주면 그 친구들한테는 엄청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5불 이렇게 뭐 줬던 기억이 있어요. 엄청 행복해하고 갔는데 그러고 이제 공항에 들어왔는데 저는 5,000원짜리 이제 스타벅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있고 근데 그런 상황들이 저는 좀 되게 현타가 오는 상황들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네팔에서 청각장애 친구들, 청각장애 학교에 가서 그 친구들한테 영어랑 수학을 가르쳐 주는데 그러다가 좀 지쳐가지고 이제 말도 안 통하니까 제가 고등학생이어가지고 좀 지쳐가지고 이제 제 노트북에 있는 영화를 보여주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 친구들한테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디지털 경험을 드린 걸 수도 있겠다라는 말을 그 학교 선생님들이 해주더라고요. 이제 그런 경험들이 페이스북에 입사할 때도 사실은 제가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마음을 먹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어떻게 보면 그런 큰 꿈을 가지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 그 경험들이 네. 너무 거창하게 들릴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좀 크고 작은 경험들이 누구나 있을 것 같아요. 뭐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이런 경험을 나에게 내가 왜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네팔에서 그런 경험을 했을 때도 그냥 신기하다라고 넘길 수도 있지만 조금 한 발짝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한 끗 차이가 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확실히 바꿔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개발자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뭐 입사한 경로가 그 인터뷰 프로세스가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제 개발자, 주니어 개발자 같은 경우는 코딩 면접 같은 거 좀 많이 공부했고 제가 당시에 알던 페이스북에 이미 입사한 친구들이랑 교류를 하면서 뭐 어떤 인재상을 원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는 게 제일 좋을까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이 했었고 당시에는 뭐 스터디 그룹도 만들어가지고 뭐
인터뷰도 서로 좀 해주고 친구들이랑 뭐 같이 서로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모의 강의 같은 것도 서로 좀 진행을 하고 네. 하면서 준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레벨이 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직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그러니까 레벨 3, 레벨 4, 레벨 5까지 있는데 이누님은 그래도 레벨 5까지 가셨던 거고 그거는 심지어 이제 보통 우리가 종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네네. 그렇게까지 갔는데 갑자기 퇴사를 결정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쉬운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때는? 뭐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5 위에도 이제 네. 6, 7, 8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종신 레벨이라고 부르는 5에 다다르게 되면 다음 레벨로 승진을 하지 않았을 때 해고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압박감이 사라지긴 해요. 그래서 보통 워라벨이라고 하죠. 네. 워라벨을 추구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레벨 5에 다다르면 나는 더 이상 승진을 하지 않고 이 상태로 쭉 가겠다라고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저는 그런 결정을 내리기에는 제가 답답하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좀 다른 환경에도 가보고 싶었고 네. 페이스북 내에서만 내가 잘 하는 사람이 아닐까, 좀 이 환경에 최적화된 인재가 아닐까라는 고민을 계속 해왔던 것 같고 퇴사를 할 때 미국에서 그래도 커리어를 오래 쌓아왔으니까 다른 나라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 한국에 그래도 고국에 돌아오는 게 네. 제가 그동안 배워왔던 거를 환원을 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살면서 좀 본인이 개인적으로 잘 살고 좀 호의호식을 하면서 사는 삶에 대한 동경이 있는 때도 있었고 네네. 근데 언제부턴가 삶이 굉장히 유한하다는 생각을 좀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유한하다. 네, 그러니까 언젠가는 끝날 거고 제가 뭐 어떤 불의의 사고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가능성들을 배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제가 남길 수 있는 거에 대한 집착이 좀 생기더라고요. 왜냐면은 내가 죽은 다음에 몇 년만 지나도 나에 대한 기억이 세상에서는 없어질 수 있는데 네. 그러면 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네네. 얼마나 잘 살았건 그 전에 그래서 뭔가를 남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했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에 대한 동경이 좀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셨지만 거기서 배워온 기술을 가지고 한국에 사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국 뭔가 기술 발전에 이바지를 했다고 저는 이제 어린 나이에 좀 생각을 했었고 네. 그 모습이 멋있어서 저도 비슷한 일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하시는 일 중에 네. 또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시면 도움 받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쵸. 네.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든 네. 아니면은 본인이 좀 관찰을 해서 얻은 지식이든 그런 것들을 나눠줬을 때 그런 것들이 세상에 남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되게 놀랐던 게 앞부분에 그러니까 가장 초창기에 네. 딱 열어보니까 제가 이 책에서 전혀 기대하지 못한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죠? 초뚱땡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사실 지금 이누님을 봤을 때는 전혀 그런 게 안 느껴지지만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좀 덩치가 크셨다고. 100kg 네. 왔다 갔다 했었는데 전환점이었죠. 다이어트라는 게 저에게. 네. 살을 빼는 게 그냥 미관상, 외관상 이제 좋아지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내가 살도 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또 워낙 이제 고등학교 시절 내내 반에서 좀 뚱뚱한 친구, 네. 이제 별명도 곰이었고 이제 그런 상태로 살아오면서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하면서 이게 자연스러워졌었는데 네. 저를 아예 모르는 친구들이 저에게 외모적인 이미지만 가지고 나를 평가하고 나의 뭐 미래까지 평가를 하고 그래요? 원래 이제 어렸을 때 조금 더 짓궂잖아요 친구들이. 네. 크면은 그런 말 하면 안 돼라고 알고 있지만 네네. 어렸을 때는 좀 더 직설적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상처도 많이 받았고 이겨내고 싶었어요. 아니 어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 컸을 때 네. 나의 모습이 그려진다. 슬리퍼를 신고 나와서 뭐 신문 주워가지고 터벅터벅 걸어 나가는 배나온 아저씨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그 분위기가 되게 무겁지 않았거든요. 물론 농담을 한 거였어요.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어린 나이에 오히려 더 그런 말을 잘 이제 좀 짓궂게 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쵸. 다르죠. 네, 이게 또 저는 오히려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 다이어트라는 거를 처음으로 생각을 하게 됐고 실패를 몇 번 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성공을 했던 게 지금까지 그 경험으로 좀 그 토양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할 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그때의 경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기분 나빠하고 그리고 그 친구를 욕하고 세상을 탓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번지게 되는데 생각이 어떻게 내가 더 나아져서 이거를 이겨내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생각을 하셨길래 그렇게 판단을 내리신 거예요? 저희 부모님께서 항상 네. 남 탓하지 마라라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아, 남 탓하지 마라. 네. 근데 제가 기분이 나쁘면은 남 탓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이제 가정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서 이런 이미지를 풍기는 내가 잘못한 거다라는 생각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상대방의 생각을 내가 바꿀 수는 없고 네. 나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바꿀 수는 있다. 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지켜서 해낸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도 그 측면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네네. 다이어트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곰이라고 다이어트요? 불리셨었던 몸을 이렇게 멋지게 만드셨는데. 좀 제가 뭐 할 수 있는 걸 한 거죠. 음. 먹는 거는 제가 줄일 수 있는 거였고 운동은 제가 할 수 있었던 거였으니까 뭐 좀 적게 먹고 네. 줄넘기를 하루에 뭐 몇천 개씩은 꼭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니까 자연스럽게 빠지더라고요. 네. 지금 와서 말하면 너무 쉬워 보이는데 네. 그 당시에는 굉장히 미지수였죠. 3년 동안 쪄온 살이 빠질까. 근데 간단한 방법으로 빠지는 걸 보고 용기를 좀 얻었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계획을 하고 이렇게 행동을 옮겨보고 네, 결과물이 나오니까 맞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네네네. 그런 한 번의 경험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작은 성공 경험이 인생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랑 바꿀 수 없는 거를 좀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살은 제가 뺄 수 있는 거였고 뭐 남이 뭐 나의 외관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 제가 바로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내가 별로라고 하는데 가가지고 설교할 수 없잖아요. 네. 나는 별로가 아니야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럼 결국 내가 바뀌어야 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브레이킹 루틴에 저는 두 번째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지금 벤처 회사를 다니시다가 MBA를 가신 거예요. 커리어적으로 잘 나가고 계셨고 그대로 쭉 가셔도 사실 상관이 없었을 텐데 네, 퇴사를 하시고 이제 MBA로 가셨어요. 네. 그게 어떤 게 가장 큰 포인트였어요? 첫 번째로는 제가 작은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팀을 이제 꾸렸었거든요. 네. 8명의 팀을 매니지하기 시작을 했다가 그 팀이 이제 30명까지 커지는 경험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부족한 부분도 많이 느꼈고 뭐 리더십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었고 사람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경험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경영학이라는 거를 떠올리게 됐고 두 번째로는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한국에 굉장히 우수한 인재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미국이랑 비교했을 때도 사실 많이 뒤떨어지지 않는다. 근데 왜 세계적인 기업들은 다 미국 기업들일까? 뭐 세계적인 SNS 업체가 왜 먼저 시작한 싸이월드가 아니고 뭐 나중에 후발주자로 들어온 뭐 페이스북일까? 세계적인 서치 엔진은 왜 구글일까? 네이버가 아니라 네. 뭐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좀 글로벌한 무대로 한국을 좀 더 끌어내보고 싶다. 이게 뭐 사업체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반적인 토양을 만드는 뭐 투자 업무나 뭐 이런 업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나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다시 조금 큰 무대로 가게 됐던 것 같아요. 꿈과 이상을 갖고 스탠포드 MBA를 갔는데 어떠셨어요? 생각과는 비슷했나요? 생각보다 더 만족스러웠어요. 그래요? 네. 좀 제가 평소에 좀 생각을 안 해보는 부분들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했던 부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뭐 가령 제가 페이스북을 다녔지만 뭐 페이스북에 양산되는 뭐 여러 가지 가짜 뉴스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뭐 소셜 이제 이슈들이 많이 있었던 경우도 있고, 근데 그 지점에 대해서 제가 그냥 이거는 풀어야 되는 문제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윤리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 페이스북이라는 플랫폼의 잘못인지, 이런 기사들을 쓴 기자들의 잘못인지, 아니면은 뭐 사용자들이 이런 뉴스를 받아들였을 때 충분한 팩트 체크를 안 한 게 네. 오히려 사용자들의 잘못이 아닐까라는 것까지도 고려해 보게끔 이제 만들어주고, 뭐 백신에 대한 문제도 실제로 이제 파이저를 다녔던 친구들이랑 네. 같이 그 이슈에 대해서 토론을 하니까 좀 새로운 관점도 많이 얻게 되고 저도 뭐 그런 환경이 사실은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든요. 네. 각국에서 다른 환경에 속해 있고 또 공부도 잘하고 흥미로운 사람들 400명을 한 군대에 몰아서 이렇게 논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근데 MBA가 딱 그 환경을 만들어 줘서 저는 되게 만족스럽게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사업하는 사람도 그런 윤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무조건 고려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 가짜 뉴스가 양산되고 이런 포인트에 대해서 내가 인지 없이 바로 뛰어들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런 상황에 노출될 수도 있고 내가 만든 서비스가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확실히 그런 것들을 미리 경험해보고 하는 것들이 또 중요할 것 같긴 하네요. 네, 사실 이제 모든 저는 이제 공대생이고 네. 지금은 경영학도니까 네. ROI라고 하죠. 음. 투자 대비 아웃풋 뭐 이제 ROI라고 하는데 네. ROI를 따지는 거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큰 결정들을 내릴 때는 오히려 ROI를 안 따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저는 ROI를 정확하게 따진다는 게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네. 지금 현재 내가 봤을 때 ROI가 잘 안 나온다고 해도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는 너무나도 가치 있는 일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큰 결정에서는 좀 제 가슴을 따르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네. 내가 배우고 싶은 것, 내가 같이 내가 같이 생활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지 내가 이 행위를 했을 때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계산을 매번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림 그리시고 있는 게 있나요? 나는 이제 졸업하고 어떤 걸 할 거다 이런 거. 저는 MBA 하는 동안에 제가 정말 풀고 싶은 문제를 찾고 싶어요. 정말 몰입할 수 있는 문제를 찾으면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일까를 그 다음에 생각을 하고 싶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사업가가 되고 싶어, 나는 어디 직원이 되고 싶어를 먼저 생각한 다음에 시작을 하잖아요. 저는 반대가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고 내가 풀고 싶은 문제, 내가 조금 더 누군가의 삶을 낫게 해줄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저의 기능을 찾고 싶어요. 그래서 MBA를 하는 동안은 조금 더 한 분야에 깊게 들어가기보다는 저는 여러 분야를 좀 얕게 좀 보고 싶어요. 이 기간 동안. 그리고 졸업할 때쯤에 운이 좋으면 어떤 한 가지를 찾아서 제가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졸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몰입할 수 있는 어떤 문제 자체를 찾아야. 근데 그게 있어야 뭔가 사업을 하든 다시 회사로 들어가든 하는 건데 사람들은 대부분 나는 사업가가 될 거야. 네. 나는 CEO가 되고 싶어. 네. 또는 뭐 그냥 평범하게 회사 직원이 되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네.
목적 자체를 어떤 존재를 만드는 거냐 네. 아니면 어떤 해결 과정으로 보는 거냐의 차이일 것 같아요. 맞아요. 이 CEO라는 직급 그리고 회사라는 엔티티 네.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약속인 거잖아요. 이런 법인이 존재를 해야 되고 회사가 뭘 하려면 투자를 받아야 되고 뭐 거기에는 뭐 시리즈 A, B, C가 있고 이런 거는 전부 다 사람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것들 같고 본질적인 회사의 존재 가치는 사회에 어떤 거를 제공할 수 있느냐에서 온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아무리 내가 CEO가 된다고 해도 세상에 어떤 가치를 제공할지에 대한 생각이 명확하게 없으면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잘 해나가는 분들이 너무 많지만 그래도 조금 저는 좀 그런 정도를 이제 걷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런 문제 의식이 있어서 사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저는 교육 코칭 관련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사업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면 너무 정형화된 교육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인스타그램으로 마케팅을 하겠다. 그럼 이제 인스타그램 마케팅 강의를 듣고 인스타그램을 한번 해보고 하는데 문제 접근 자체가 조금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더 중요한 거는 마인드셋.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인드셋을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가 더 초점이 맞추어줘야 되고 그게 맞추어진 이후에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또는 블로그나 내가 배우고 싶은 것들을 이제 배우고 네.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이게 뒤바뀌어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니까 이게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뛰어들어서 내가 해결을 해야겠다라는 몰입할 수 있는 것들을 찾은 것 같아요. 네. 그런 포인트가 중요한 것 같네요. 네. 너무 잘하시고 계셔가지고 사실 이런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기술적인 부분에 치중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근데 네. 결국 마케팅이 잘 되려면 본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메시지가 명확해야 되고 작심만일은 이제 보면은 그런 것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인스타그램을 조금 더 잘 써보자 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 거지. 처음에 딱 시작해서 나는 마케팅에 뭐 귀재가 될 거야 해가지고 반대로 시작을 해버리면 또 실패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저는 인생도 마찬가지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본질적으로 세상에 기여할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좋은 비이클이 무엇인가? 네. 나는 이제 뭐가 돼야겠다가 그 다음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작은 꿈이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저는 되게 큰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여기에 왜 있지? 내가 왜 태어났지? 뭐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런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없죠. 네. 되게 소수의 사람들만 그런 목적을 찾아서 그런 사람들 굉장히 운이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목표만 달성을 해도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